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바른미래당. 특히 바른미래당의 운명과 또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바른정당 의원들이 손학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며 최고위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는 가운데 손 대표가 비어있는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임명 강행해서 정면 돌파를 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하태경 최고위원이 예스맨 2명 임명은 막갑하다.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하는 연팡장을 돌리겠다 하면서 어찌 보면 항명, 반란으로 보이는 집단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의 어떤 그 계파와 계파 간의 정면 충돌까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 바른미래당의 대주주인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은 한편 지금 뭐 하고 있냐. 당이 이 상황인데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 얘기가 잘 안 들려요, 두 사람. 하지만 유승민 전 대표는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고 현재 독일에 있는 안철수 전 대표도 함구하고 있기는 마찬가지.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소집해서 당의 내분 상황을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으로 최대 고비가 이번 주에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다 박 선생님. 이게 말입니다. 이 손 대표를 두고서 바른미래당의 내분이 간단치가 않은 것 같아요. 점입가경하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 하루 직전에 있었던 보도를 보니까 손 대표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자리 보존을 해서 사퇴를 거부하는 건 아니다. 나는 중도개혁 정치, 이게 바로 손학규 정치인데 이걸 하려고 좀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인 손학규 대표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쭉 보여주셨던 지금까지의 정치 경륜, 그다음에 행보상 이런 제3지대를 통한 어떤 중도 개혁 정치를 해보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은 믿고 싶은데 상황이 좀 녹록치 않은 것 같아요. 상황이 좀 넘어가고 있어서 손 대표께서도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하나 들고요. 오늘 아침에 공개적으로 또 말씀을 하셨던데 정병국 전 대표, 이게 바른 정당을 창당했던 최초 대표죠. 이 양반한테 혁신위원장을 맡겨서 당 전체성을 확립하고 추석 때까지 당 지지도가 10%가 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사퇴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글쎄요, 추석 때까지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안에 저는 바른미래당의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미 그 안에 이제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없는 두 당이 좀 합쳐서 뭔가를 해보려고 도모를 해왔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좀 더 빨리 뭔가 정리를 하고 나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독일 가 계신 안철수 대표께서는 이미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해협을 건너오고 계신 상황 아닌가 심리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배 소장님, 이 갈등의 어떤 종착점은 바른정당, 국민의당, 이 두 정당이 어떻게 물리적으로 합쳐지면서 한 지붕 두 가족 같은 이상한 동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융화되지 못했는데 그 두 정당의 꼭지점을 추적해보면 결국은 안철수 전 대표와 유승민 전 대표, 이 두 분은 지금 손 대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지금 뛰고 있는데 이 두 분은 당이 위기에 있는데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면초가죠. 사면초가. 결국 문제는 지지율인데 지지율이 계속 한 자릿수인데 지난 재보궐선거가 이제 불씨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후보가 바른미래당 후보가 별로 득표력도 없고 이렇게 나가다가는 이 정당의 지지율로 나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느냐. 이 바른미래당 후보로서는 자칫 내년 총선이 거친 미래가 되거든요. 이대로 나가다가는. 근데 왜 그럼 이런 상태가 벌어지냐면 첫 번째로는 당의 정체성 문제예요. 두 정당이 합해졌으면 중도 보수든 중도든 이 정체성이 이게 명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 첫 번째 정체성. 두 번째는 되게 중요 인물의 침묵입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전 대표. 우리는 흔히들 침묵이 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치에서는 침묵이 치킨이죠. 침묵입니다. 침묵이 치킨이니까 먹으면 살만 쪄요. 살만 찐다. 살만 찝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의미한 이야기를 내서 당의 경쟁력을 키워가야 되는데 마지막은 중도 정당으로서의 간판 정책이 없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중도 정당의 간판 정책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다른 거대
정당들이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차별화가 되는 정책을 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예, 네. 세 가지 요인을 분석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두 번째가 좀 뼈 아프네요. 네. 침묵. 치킨을 먹어도 뼈가 나오죠. 뼈가 나온다. 네. 뼈도 없다 이번에. 네.